이 스타트업의 최신 자금 조달액은 이제 1,57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만큼 투자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안녕하십니까? 송준호의 생활 ESG입니다. 네, 오늘은요, SK 최태원 회장이 먹어서 이제 유명해진 배양연어, 이 배양연어를 만든 와일드타입이라는 스타트업이 어떤 곳이냐 하는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미국에 방문 중이었는데요. 초밥집에서 먹은 연어 초밥 사진을 찍어서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냥 초밥이면 그렇게 화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 이 연어 초밥에 들어간 연어가 바다에서 잡은 연어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세포를 배양해서 만든 배양 연어이기 때문에 화제가 됐습니다. 이 소고기를 대체하는 배양육은 이제 여러 회사가 만들고 있으나 이제 연어 배양육은 회사가 최초죠.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제 미국 스타트의 와일드 타입이 만든 겁니다. 와일드 타입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미국의 예일대학 심장 전문의인 아리에 엘펜베인과 저스틴 콜백이 2016년에 샌프란시스코에 공동 창업한 회사입니다. 의사가 만들었죠. 2018년 3월에 몇몇 벤처 투자자로부터 350만 달러, 46억 원의 종잣돈을 받아서 이제 연구 개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이제 창업을 한 겁니다. 46억 원이나 이걸 받았죠. 엄청납니다. 그만큼 대체 연어 부문에 관심들이 있다는 것이겠죠. 2019년 6월에는 시식회 개최에서 양식한 연어 요리를 손님에게 제공을 했고 그걸로 화제가 됐었습니다. 당시에 시식에 쓰인 연어는 시간이란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아직 실용한 단계는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그렇죠. 결국 실용화, 상용화 단계까지 가기에는 결국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이 적정 수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실험적인 테스트, 소비자 테스트가 됐던 부분이었고요. 2019년에. 그래서 이제 와일드 타입은 연어의 가격을 이제 낮추기 위해서 노력을 계속 해왔다고 합니다. 2011년 4월에 초밥용 연어를 처음 출시를 했고요. 6월에는 시범 공연 샌프란시스코 더브 패치에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21년 11월에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엄청 큰 박물관이죠. 와일드 타입의 연어 초밥이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에까지 전시까지 됐습니다.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이슈화가 굉장히 잘 된 그런 배양 연어죠.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이 연어를 어떻게 만드냐 보면은 은빛 연어라고 합니다. 이 코 연어인데 요거에 세포를 추출을 합니다. 세포를 추출을 해서 배양기에다가 세포 배양기가 따로 있습니다. 이 배양기에다가 적정한 온도, pH, 영양소 등을 이제 조건을 이제 맞춰주면은 이제 세포가 이제 자라납니다. 세포 배양기에서 이제 세포가 자라나서 추출해서 이제 연어 조각 만드는 구조물에 넣으면은 이 형태의 연어 조각 만드는 구조물에 이 세포를 배양기에서 꺼내서 넣으면은 연어 이 초밥에 올라가는 조각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영양소라든지 이런 조건들이 똑같아지는 거죠, 구성물이.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 아실 겁니다. 배양육이라든지 배양 연어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은 배양육 같은 경우에도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기르면서 나오는 이제 온실가스 배출량이 상당하고요. 또 특히나 이제 소나 이런 돼지에서 나오는 메탄 같은 게 이제 대기 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또 특히나 이 식품 산업은 공급망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코프3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량이 대부분일 텐데, 그거 추적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기후위기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뭐 생물 다양성 문제도 야기하기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에 피해를 덜 끼치는 방식으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이제 배양육, 배양연어, 이런 연구들이 계속해서 개발되고 상용화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지금 와일드타입이 만드는 연어의 최대 장점은 미세 플라스틱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우리 미세 플라스틱 문제는 이제 바다에서 혹은 강에서 이제 물에 미세 플라스틱들이 많이 이렇게 퇴적되어 있고 흘러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물고기를 먹게 되면 그 물고기 안에 물고기가 먹은 그 미세 플라스틱도 같이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해양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데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가 있고요. 깨끗한 환경에서 만들기 때문에 또한 뭐 수은이라든지 기생충, 독소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네. 중금속 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또한 이 바다의 양식장을 또 원래 만들어야 되는데 이걸 만들 필요가 없어서 바다 오염도 막을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 문제죠. 문제는 이제 아직은 비싸기 때문에 먹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와일타입의 이제 공동 창업자인 콜백과 엘펜베이는 테크크런치와 인터뷰를 했는데 기존의 초밥용 연어와 같은 가격이나
또 더 싸게 만드는 연구를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비싸지만 그래도 12월에 전국 1230개 식품점에서 초밥집 운영하는 스노우폭스, 65개 패스트 캐주얼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포케웍스 이런 데 유통계약도 이미 맺었다고 합니다. 소비자들이 세포를 배양한 연어초밥을 맛볼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결국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환경도 환경인데 비주얼과 맛도 중요하겠죠. 어쨌든 비싸지만 일단은 큰 레스토랑 같은 데서 특별 메뉴로 이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와일드타입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소비자들이 식물성 대체육을 구입하듯이 세포로 자란 해산물을 받아들일지가 성패가 관건입니다. 사실 지금 문제는 이제 식물성 대체육도 지금 우리가 보는 뭐 콩고기라든지 식물성 이제 패티라든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반발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맛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육류의 맛을 내는 것도 모르겠기 때문에 또 이제 비건들 입장에서는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말이 오히려 나올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세포로 자란 해산물, 배양육 이거는 실험실에서도 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좀 먹는데 약간 좀 부담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하죠.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이제 붉은 육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맛있는 고기들 생각을 해보면 암 발병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다 뭐 이렇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건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반면에 이제 연어가 섭취한 음식 때문에 일부 연어에서 나타나는 이제 PCB, 다이옥신, 순 이런 거에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라고 합니다. 이거 당연하겠죠. 이제 아무래도 생선들은 많이 먹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제한을 두고 먹게 되는데, 이런 이제 해산물 안전에 대해서 소비자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한 배양 연어가 몸에도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와일드타입은 이제 2019년도에 이제 에이전시와 협의를 하고 FD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통과돼야 되겠죠? 식약처 승인이. 이제 FDA 승인 받을 때까지는 제휴한 레스토랑 통해서 연어를 판매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단은 유통 계약만 맺었기 때문에 아직 판매 단계는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육류 및 이제 해산물 생산업체에 볼 수 있는 것 같이 책임보험을 들어있는 상태고요. FDA 승인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업계 이제 소규모 벤처들이 다른 해산물에 집중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블루날루는 양식한 참다랑어 뱃살 그리고 게더드 푸드는 이제 식물성 참치를 만든 1인분 즉석 포장 식품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하나 둘씩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배양육 제품들을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와일드 타입 제품은 연어, 살코기, 식용 부분만을 재배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상용할 수 있다는 점이 타사에 비해서 우월하다. 일단은 연어를 죽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찍어낼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소비자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제 4에서 6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른데 이제 새로운 장소 만들고 아직 개발하지 않은 완전 자동화 생산 시스템을 개발하면 이제 속도를 더 단축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공동 창업자 엘펜바인은 인터뷰에서 세포가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영양소를 공급하는 데만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 일단은 제품 퀄리티를 올리겠다라는 거고요. 콜백은 궁극적인 목표가 이제 닭보다 더 싼 초밥급 연어 초밥을 싸게 먹을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고 이게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그렇죠. 이제 배양육이라는 게 좀 거부감이 없어지고 실제 안전성이 보장된다. 뭐 FDA 통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고 이제 소비자 인식까지 가고 또 맛도 있고 그리고 가격까지 잡힌다면 상당히 좀 뭐 기존 연어 판매자들 이제 업체들은 조금 반발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침투력은 이제 소비자들에게 침투력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와일드타입은 2019년 말에 마지막으로 자금 조달했는데 이제 다양한 곳들로부터 이제 164억 원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스타트업이. 이 스타트업의 최신 자금 조달액은 이제 1,574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와, 대단합니다. 그만큼 투자자,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그전에도 우리 이 배양육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굿미트라는 미국 회사에서도 배양육을 생산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세포 배양기를 건설한다. 이렇게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4층 건물 높이였습니다. 수만 개의 상점과 식당의 배양육을 공급할 수 있다. 아까 앞서서는 상품 자체를 만들었다면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은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그래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연구와 상용화도 진행 중이고요.
담배가 또 실험실 대체육의 희망이다. 이 담배 잎에서 나오는 어떤 성분을 넣으면 배양이 이제 더 잘 되고 배양이 더 잘 되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소비자 인식인데 아마 저도 아직 사실 뭐 배양육이라든지 대체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잘 모르겠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아직 좀 먹기가 살짝 꺼려지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제 주변에 보면 이제 샌드위치, 고기 들어간 샌드위치 파는 지인도 있고, 이제 주변에다 물어봐도, 그리고 이제 뉴스를 봐도 기존 업체들의 반발도 이제 상당합니다. 대체육이라든지, 배양육이라든지, 육이라는 고기 육자를 넣지 말아야 된다 상품명에 이런 반발도 있었죠. 왜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고기의 범주 안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육자를 달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기존 이제 축산업, 고기 정육 업체 일하시는 분들이 아직 반발이 굉장히 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산업이 어떻게 발전하고 또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기존 업체들과 어떻게 협상하고 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송준호의 생활 ESG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